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금 현재 코스피 0.25%, 코스닥 0.4% 올라오고 있는데요. 빠르게 점검을 하면서 또 올려주신 궁금증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채팅창에 글로 통해서 꾸준히 피드백을 드리고 있죠. 장중에 실시간 피드백 그리고 종목에 대한 승부주 이런 부분도 꾸준히 전달 드려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코스피 코스닥 오늘 현재 강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지만 시장이 만만치 않게 치고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백중세죠.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 코스피에서는 상승 하락 백중세고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상승 하락 백중세로 치고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달라진 점은요. 어제는 중국 코로나 시위가 확산이 되면서 중국 경기 침체까지 그리고 시진핑 퇴진 이런 얘기까지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연결이 되면서 환율이 급등을 해버렸죠. 이로 인해서 외인들의 매도 공세 속에서 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오늘은 좀 일부 매도 공세가 조금 완화가 되는 가운데 기관들을 중심으로 기계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그리고 이런 금융주 증권, 은행, 보험, 자동차, 건설, 철강, 항공, 해운에 이르기까지 현재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기계적으로 지금 오늘도 금융투자와 연기금 중심으로 담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하루 이틀 또 올라가게 되면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코스닥 살펴보게 되면 어제와는 다르게 중국발 불확실성 이 부분이 일부 조금 완화가 되면서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중국 내 이슈에 그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환율이 다시 한번 5원 60전 빠지고 그러면서 여행, 항공, 카지노, 화장품 관련돼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요. 엔터도 마찬가지죠.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기술주, 성장주 안에서는 전일에 이은 2차전지 그리고 이 친구는 조금 약간은 쉬어갈 때 많이 빠져 있었던 반도체를 중심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반도체가 올라온다는 건 지금 지수가 다시 한번 좀 힘을 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깨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올라오는지 여부 점검을 하겠다. 710선 체크를 했는데 어제 이 부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기관 횡보 그리고 돌파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라오면서 고점 매물대 소화 전저점 깨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으로 튀는 모습 나오고 기존 고점 넘어오면 더 올라올 수 있다고 봐야겠죠. 이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표는 아니고 쉬어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포트폴리오 일정 부분 좀 확대했다가 어제 파업 이슈 나오면서 조선주 흔들리는 모습 보고 현대 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이런 부분 대응을 했죠. 미포 다 빠져버리고 현대중공업 어제 다 빠져버렸죠. 그쵸? 그러면서 좀 일부 압축 대응을 했습니다. 나머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어제 또 미스터블루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먹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수익이 좀 많이 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구독자분께서 햄버거도 돌리시고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미스터블루는 미스터블루 데이에 대해서 좀 같이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렸고 좀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좋은데 워낙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이런 모습이고 어제도 23%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좀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흐름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하는 관점에서 좀 일부 급등을 하게 되면 좀 챙길 거 챙겼다가 다시 또 내려오면 일부 채우고 이런 식으로 치고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흐름만 끝까지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13선 추세 꺾이기 전까지. 그리고 추세선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쵸, 여기 파란색 선 이제 5,559원 형성이 되는 쪽 종가 기준 깨지기 전까지 흐름 따라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술주, 성장주 뭐 이런 쪽 올라오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쪽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로봇 쪽, 그죠? 오늘 두산, 유일로보틱스 둘 다 올라오죠. 소폭이긴 하지만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고요. 방산 쪽은 이쪽은 약간 테마적인 경향이 강해요. AP성이 세게 움직이는데 저쪽은 항상 변동성이 컸습니다. 우주항공주, 정책 모멘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했고 5년 내 달 탐사,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을 목표로 한다. 성공하겠다는 얘기 아니라 엔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이로 인해서 올라오는 거는 테마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우일선 타기 해야죠. 우일선 깨지는지. 빨간선. 전 지수 저가 3위평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개념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일선 깨지면 판다 하는 관점으로 좀 작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입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는 좀 기관들의 기계적인 매매, 코스닥은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올라오는 부분, 그러면서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튀고 있고, 그렇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 종목수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방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좀 풀려나가고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와중에 환율 바로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반격이 나설 수 있는 타이밍, 이런 부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환율이 급등 급락 뭐 이런 부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존의 고점 1450원 선까지 치고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현 시점 1300원 초반에서 1300원 중반 거기에서 치고 가는 모습이 변동성 있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매매 대응으로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좀 튀면 팔고 다시 한번 떨어지면 좀 사고 이런 식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장은 쉬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죠.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이런 종목들 전체 이런 인텔, AMD,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중심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오히려 올라옵니다. 즉 빠져야 될 자리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 살 수 있다. 중국발 불확실성 재부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일정 부분 완화가 될 수 있다. 중국 개별적인 이슈다 하는 얘기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좀 일부 중국 소비지 등 많이 빠졌었던 낙폭 과대주들, 기술주들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환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매수 대응으로서 반격에 나서야 될 타이밍,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부주를 통해서 이런 부분 꾸준히 전달을 드리고 있죠. 연준위원들 매파 발언, 여기서 포인트는 24년까지, 24년 초까지 금리 5% 이상 유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는 부분이에요. 즉 내년도에는 소폭 인상,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으로 한두 차례 정도 인상을 하고 나서 흐름을 좀 더 지켜보는 거고, 그죠? 이런 부분이 내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좀 유지할 것이다 하는 부분 나오고 있고, 빨라야 한 24년 정도 이런 부분에 금리 인하, 이런 부분은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24년까지, 24년 말까지가 아니라 24년 초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아예 새로운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평사에서 미국 내년 성장률 역성장 전망을 하면서 국내도 마찬가지거니와 올해보다 경기 침체, 즉 성장률이 올해보다도 빠질 수 있다. 즉 우리가 감안을 했었던 리오프닝이다, 경제가 재개가 되면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최근에는 이제 재고, 이 부분을 털어가는 과정, 그리고 금리 인상과 인플레에 따른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급으로 인해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 자체가 좀 안 좋을 거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조금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어느 정도 최악은 지났다는 판단이 서면 내년 초중반 넘어갔을 때 내후년엔 좋아질 거야 하는 얘기 나오기 시작을 하면 증시는 빠르게 이런 부분을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즉 주식시장은 이런 부분을 빠르게 반영을 시키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년 뭐 이런 부분 역성장이나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급격하게 치고 올라가긴 어렵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상단을 제약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크게 빠지느냐?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봐요. 그러면 상단과 하단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치고받고 할 때 보통 우리 이런 장을 박스권 장세, 트레이더스 마켓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트레이더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이 이런 박스권에 갇힌 장이에요. 대세 상승장에서는 트레이더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돈을 법니다. 대세 하락장은 뭐 날고기는 사람들도 돈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개별적으로 테마 잘 찍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은 몇몇 있겠죠. 근데 대다수 투자자분들 돈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 역행하지 말아라. 시장과 맞서 싸우지 말라.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실력은 이런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이 안에서 돈을 버냐 못 버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과거 우리가 박스핏, 박스다 즉 2012년에서 2017년까지 이 장이 박스에 갇혀 있었을 때 이때 제 주위에도 돈을 버신 분들은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박스핏, 박스다 보시게 되면 이거죠. 박스에 이렇게 갇혀 있었을 때 보시면 2012년부터 2017년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IT장 오기 전까지 박스에 갇혀 있었죠. 이때 성장주 전성시대였죠. 제가 기억나는 것만 2014년도 이제 컴투스를 비롯한 이런 게임주 랠리가 시장을 주도했었고 초반까지 중국 소비주에서 화장품 그리고 2015년도 여름에는 정말 바이오 뜨거웠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죽었다가 2016년도에는 AP 시스템도 OLED 관련주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이런 반도체 삼성전자 독주는 독주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반도체 중심으로 코스피 엄청나게 끌어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MLCC 이런 쪽으로 또 갔었고 그 중간중간에 성장주 나올 때 15년부터 전기차 관련된 얘기 꾸준히 나왔었고 2018년도 MLCC 이후에 2019년도 그때 이제 그때도 이제 IT 2차전지 이런 쪽 중심으로 또 강하게 올라갔었고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관련된 종목으로 넘어갔었죠. 이런 식으로 성장주들 그러면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지수를 끌어가고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성장주들은 항상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트레이더스 마켓 이런 부분 올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좀 일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체크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봉으로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여부를 체크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수가 엄청나게 뚫고 올라가는 대세 상승장으로 V자 반등이 나오기에는 시장 상황 자체가 녹록지가 않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고민해 나가야겠죠. 자, 시장 흐름 쭉 체크를 하겠습니다. 뭘 잘못 눌렀나 보네요. 자, 쭉 체크를 했고 오늘 올려주신 질문 3천당 제약 공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고 싶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유튜브 쪽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긴 했는데 3천당 제약은 심플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당히 의미 있는 계약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3천당 제약 오늘 좀 3천당 이름에서 느껴지죠. 천당 3번 갈 줄 알았는데 저도 의외였어요. 아침에 좀 차익 시간 세게 나온 거 보고 이게 몇 년간 기다렸던 거고요. 공시 내역 보시면요. 이게 텀쉿 수시 의무 공시사항으로 이거 나온 거고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일리아가 황반 변성 치료제거든요.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쪽 나오게 되는 황반 안과 질환이고 당뇨병이 아니라 안과 질환이죠. 안과 질환 이런 쪽이고 이게 우리가 그냥 5천만 유로 690억짜리 계약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의미 있는 게 유럽 15개국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 계약이고요. 프로핏 쉐어링 계약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었던 라이센스 아웃 대규모 조단위 하더라도 몇백억 받은 다음에 임상 어느 정도 통과를 하게 되면 마일스톤 형태로 돈 수취하고 나중에 이제 그 제품 상용화되고 FDA 통과하고 나서 제품 나오게 되면 로열티 수취하고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이쪽은요, 바이오시밀러예요. 우리가 케미컬 드러그는 제네릭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시밀러라고 얘기하는 복제 의약품입니다. 복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티를 하고 있는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되어서 제품 상용화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신약 개발하는 그런 절차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구조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쪽을 나가게 되면 매출을 순매출의 50%를 삼천당에 지급하는 계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690억짜리가 아니라 최소한 이거 조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일각에서는 뭐 2조 8천억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본계약은 2023년 2월에 체결 예정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유럽이거든요. 유럽 15개국. 제일 큰 시장이 어디죠? 미국이에요. 북미 쪽. 그래서 유럽 이후에 북미 쪽까지 바로 물꼬를 텄기 때문에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토테미즘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시장이 나올 거야 하는 얘기가 코로나 이전에도 뭐 실사하고 나서 바로 나올 거다 이런 얘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에 이게 밀렸고 실사가 안 되죠. 그때.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런 쪽으로 완전히 밀린 이후에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고 실사 이후에 이런 부분이 나온 겁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계약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본계약 체결은 향후 2023년 2월경. 물론 이게 좀 더 빠르게 갈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시장에서 바라는 계약이 나왔다는 부분이고 현재 말씀드린 와중에 이 꼬리 잡아먹고 19%까지 추가적으로 올라와 버리죠. 상당히 이런 것들은 좀 의미 있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조정 나오면 단기 트레이딩이라도 분명히 붙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의미 있는 계약이고 이게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바이오 전반적으로 야 그동안 미뤄졌었던 라이센스 아웃 뭐 이런 부분 좀 더 이루어질 수 있어 하는 얘기 이런 얘기가 좀 같이 투신 계산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쪽은 케바케 종목별로 따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 BJF 리테일 음식료 섹터 지금 시점이 어떨까? 지금 판가 이런 부분은 꾸준히 인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원가는 이게 어, 보통 우리가 곡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가고 나서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걸 싣고 와가지고 나중에 원가에 투입되기까지는 시기가 보통 이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원가는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내년을 바라보게 되면 분명히 좋은 거거든요. 내년을 바라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이고 BJF 리테일 뭐 이런 쪽이야 당연히 이런 유통 플랫폼으로서 역할 이런 쪽이고 이게 1분기에 실적 좋았다가 2분기에 실적 왕창 깨졌거든요. 그러다가 3분기에는 또 실적 좋으니까 또 이렇게 50주 신고가까지 다시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식료 섹터는 전 개인적으로 술 쪽에서는 삼양식품 이런 쪽이 그래도 꾸준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꾸준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런 편의점 쪽 이런 쪽이 코로나 이후에 확실히 시장 지배력 좀 더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진짜 M&A를 통해 가지고 수익성이 안 좋았던 GS 리테일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편의점 이사 둘 다 좋게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 TV 이쪽은 사실 월드컵 관련주로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실적이나 이런 쪽이 최근에 트위치 이런 부분 그 한국 시장에서 철수 이후에 확실히 그쪽 마켓쉐어 그대로 가져오면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쪽은 반사이익이 충분히 기대가 됐고 추세 안 깨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좀 월드컵 수혜주로 보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오버슈팅이 나오면 때리려고 했었는데 그런 모습이 좀 안 나와가지고 일단은 추세 깨지기 전까지는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LNF 재룡전기 TYM 진성 TC 쭉 말씀 주셨는데 진성 TC는 좋아 보여요. 지금 좀 쉬어가는 모습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죠. 선뜻 손이 안 나가고 있는데 저도 이거 계속 컵데이를 통해 가지고 좀 체크를 한 이후에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진짜 좋아요. 실적도 이번에 엄청 잘 나왔고요. 193억까지. 그러면서 지금 작년에 253억 벌었는데 올해 퀀텀 점프하는 거죠. 3분기 만에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약 한 420억 이상 벌었죠. 4분기 실적도 있으니까. 그리고 처음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사우디 네옴이나 다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 나오면 접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령전기도 뭐 이런 쪽은 이제 실적이 나오는 쪽. 전선 예전에 이러면 그냥 대북주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테마성으로 움직였다면 재령전기는 확실한 수주 잔고 바탕으로 탄탄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게 차이점이에요. 확실히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 흐름 살아있는 친구들은 좀 조정이 나오면 샀다가 추세선 근처, 여러분들이 20선 근처에 샀다가 이게 벌어지면 팔았다가 치고받는 흐름으로 계속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LNF는 최근에 추세 좀 깨졌다가 올라오고 있어서 좀 약간 개인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지는 종목이에요. 추세선 깨지고 나서 바로 회복 못 해가지고 좀 이런 모습 보면 좀 안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가 그동안에 워낙 세게 갔었기 때문에 쉬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친구 쉬어갈 때 반도체가 올라올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으로 그쪽으로 전략을 잡고 있거든요. 쉬어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NF는 전 개인적으로 선뜻 손이 잘 안 나갑니다. 물론 좋은 종목이에요. 코리아 서키트 비중 5% 적으나 마이너스 20% 손실입니다. 이델5로 봐야죠. 이쪽보다는 차라리 아비코전자 전략적으로 저희가 가져가는 종목인데 이쪽이 좀 더 좋아 보이긴 해요. 코리아 서키트가 비중이 좀 적다고 말씀 주셨어요. 비중 5%로 그렇게 높진 않고요. 비중이. 좀 반등 나왔을 때 비중 줄이는 형태가 어떨까요? 저라면 기존의 고점 라인 때 박스권으로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16,500원 넘어서면 비중 축소 관점에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 앞에서 우주항공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항상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쪽이고요.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다가 다시 한번 좀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보고 크게 뭐 욕심내기보다는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보고 한 106,000원이기 때문에 한 10만원 넘어서게 되면 좀 분할 매도 관점에서 좀 작게 접근을 할 것 같고요. 성일하이텍은 폐배터리 관련 종목이죠. 대표적으로 폐배터리 관련 종목죠. 쉬어가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워낙 좀 그 성일하이텍 그리고 세빅캠 뭐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해가지고요. 분명히 자기 차례 돌아가면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저라면 좀 올라갈 때 줄일 것 같아요. 박스권으로 좀 더 워낙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 볼 것 같습니다. 소화하는 시간 감안하면 12만원 초반에 한번 샀다가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는 산 가격이 한 3%나 5% 작게 잡고요. 목표가는 계속해서 고점을 낮춰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고점 라인 때 한 13만원 선 이런 부분 보면서 좀 짧게 접근할 것 같아요. 클래시스 실적 좋은 종목이죠. 최근에 급등을 했고 쉬어갔다가 다시 가고 네, 이 종목은 살 수 있습니다. 아마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팔고 싶을 때 저때 못 팔 수도 있어요. 슬리피지 벌어져가지고 오늘 거래가 원활하게 되고 있고 흐름 자체는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체크하겠습니다. 네, 살 수 있습니다. 클래시스 신규 접근도 가능하고요. 최근에 조정 나왔을 때 깔끔하게 지지받았고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았고 추가적으로 좀 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양봉 나올 때보다 음봉 나올 때 이용해가지고 좀 공략하는 형태로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시장 흐름과 관련 내용들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오후장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장중에 또 채팅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 피드백 드리니까요. 질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파이팅입니다.